전국의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건강한 웃음과 행복한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는지 그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희수 씨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텀블러 챙겨 다니면 또 네. 할인해주는 가게도 많이 생겨서 오. 저도 요즘에 잘 챙기고 다니는데요. 네. 또 관련된 캠페인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많이 좀 익숙해졌어요. 뭐 환경 캠페인 프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충청부터 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와우에서 다가오는 7월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마다 상반기 환경 이슈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아카데미는요, 환경 이슈를 활용한 사업으로 환경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준비한 그 사업이래요. 네, 이달부터 7월까지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네. 참여를 원하시는 교사분들은 이 안내 포스터에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일반 시민분들이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의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환경 문제가 뭐 국가 혹은 전문가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런 환경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하면서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네. 모두 같이 동참을 해봐야겠죠. 네. 자, 오늘 화요일 생활력 기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저녁엔 홈트가 있는 시간인데요. 가슴 운동 배워보고요. 또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을 우리 MC 킴이 경험해봤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소식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 네, 오늘이 4월 8일입니다. 2025년도 이제 한 3분의 1이 지났는데 여기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점검이 어떤 네. 중간 점검이요? 우리가 2025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새해 각오 다짐했잖아요. 아. 자, 희수 씨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네, 일단은 주 2회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 또 마음의 양식도 독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완주하길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의 꿈, 각오를 옆에서 응원해주고 조언해주면 굉장한 힘이 되잖아요. 지금 만나볼 분들, 우리 이민아 리포터가 만나고 왔는데 이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나 씨, 알려주셔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금연 클리닉 찾으러 오셨어요? 네. 여기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면 보건소를 가야죠. 여긴 병원이잖아요. 설마 누가 아프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바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하게 되어서 방문하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기다리실 텐데 빨리 들어가 봐요. 얼른 들어가시죠. 네. 여기가 금연 클리닉 신청하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금연 클리닉을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업무가 있는데 그 금연이라는 주제로 저 혼자 도와드리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금연 보조제도 지급해주시고 하니까 신청하게 됐습니다. 운동이나 식이 이런 거 조금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방금 상담하시는 거 보니까요. 금연하신 지 2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 내고 좋은 거 뭐 이렇게 젊어지려고 더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돈 내고 막 흡연하고 그러면 몸에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돼서 2개월 동안 잘 참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성공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금연 클리닉을 해주는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여러 가지 또 물품 지원도 해주시고 은단이나 껌 같은 걸로 또 이렇게 좋게 상담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뭔가 나만의 꿀팁 이런 거 없을까요? 어차피 주머니를 아껴야 합니다. 안 사야 되고요. 일단 안 사면은 일단 누군가한테 얻어피는 자체가 얼마나 또 창피하고 힘듭니까? 이제 안 사면 일단 되는 걸로 가장 그게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금연 성공하세요. 이번엔 좀 금연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공하면은 네. 그냥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한테? 네. 어떤 걸? 어떤 선물? 뭐 술? 흡연으로 인한 생길 수 있는 질병 같은 것도 이제 어쨌든 담배는 마약은 아니지만 거의 마약 정도의 이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을 보니까요. 의지가 대단하세요. 금연 성공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참여하셔서 뭐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금연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이 금연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들으셨죠? 이 담배를 아예 사지 말자. 네. 이 고물가 시대 소비도 줄이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꿀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저희 뭐 아버지만 봐도 담배를 혼자 끊기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주변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아, 이렇게 보건소에서 직장까지 찾아와가지고 금연 보조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시잖아요. 좀 혼자 금연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이분들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금연 파이팅!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은 라면을 끓여도 더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도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금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희수 씨는 금손일까요? 저는요, 네. 뭐 금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은 동의 이 동손. 동손. 동손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말하고 싶은데. 네, 강하게 동손. 말씀하지 마시고 동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금손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제 손끝에서도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소개할 그 소식도요. 아마 뭐 예술 쪽에 나는 재능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끝에서 예술을 빚어내는 방법과 그리고 추억까지 남기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한 선물, 뭐가 좋을까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을 모으고 모아 나에게 선물하는 예술작품, 소장하고 싶은 나만의 이템, 흙과 물감으로 특별한 추억을 지금 만들러 가봅니다. MC 킴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 킴입니다. 이 손으로 뭔가가 만들어진다 신기할 것 같죠? 하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직접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특별한 장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핫플레이스만 모인 그 장소 어디일까?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만요. 룰루랄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첫 번째 장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림이 유독 많네요. 네, 여기는 그림이 많습니다. 보니까 사진을 추억으로 소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사진을 주시면 그 사진을 바탕으로 스케치가 들어가고 그거를 색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림 공방입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좀 망설여지죠. 붓을 잡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소중한 추억이 그림이 되는 마법 지금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추억을 그림으로 저장한다. 좀 낯설거든요. 네, 추억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자기가 소중했던 사진들을 바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내주신 사진을 바탕으로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해요? 아, 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재료를 잘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재료가 금세 나타났어요. 오, 신기하다. 재료를 그럼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 재료 좀 설명해 주기 전에요. 저의 특별한 사진 네. 보내드렸잖아요. 네, 네. 어떻게 환생이 됐습니까? 예쁘게 네. 스케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내준 사진의 도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와. 사진을 주신 게 이렇게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실물이 더 낫잖아요. 야. 일단은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물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색깔을 좀 예쁜 색깔을 조색이 힘드실까봐 다양한 색깔을 요거 말고도 다른 색깔을 여기 넣어드린 거고 그다음에 캔버스, 붓, 물, 그다음에 이렇게 바니쉬가 준비물입니다. 사진 도안을 보면서 색칠만 하면 되는 간단한 그림 그리기. 무엇보다 샘플 그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만의 추억이 가득한 사진이 그림이 된다고 하니 이거 참 매력 있는데요. 과감하게 잘 하시네요. 목이 사라졌어요, 지금. 목이 사라져. 괜찮아요. 그러네. 아, 목이. 괜찮아요. 근데 목도 살릴 수 있어서 아크릴 물감은 내구성이 매우 강해서 색깔을 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칠하셨지만 다시 요 위에 스킨 컬러를 더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크릴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 이제 색이 주는 아름다움에 이제 관심이 이제 예쁜 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아크릴이 그만큼 예쁜 색을 잘 만들 수 있고 조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기쁨, 그 다음에 칠할 때 쓰는 그 부드러운 그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다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몸과 마음이 지치셨나요?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 때 휴식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오색빛으로 붓칠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어느새 무지개가 떠 있을 거예요. 자, 마감재까지 바르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자잔. 와, 없던 재능도 생기겠는데요? 근사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특별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머리맡에 걸어두고 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밤마다 네. MC킴이 꿈에 나오게. 네,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드릴까요? 아니요. 다음 장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손끝으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선 하면은 반지잖아요. 반지 맞죠?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도자기. 그럼 여기는 접시.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도자기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손끝으로 만드는 추억, 이제 흙을 만져보죠. 매일 쓰는 그릇을 내 취향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재밌잖아요. 네, 사장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만들어 볼 도자기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접시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아유, 벌써부터 설레요. 그런데 이제 재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재료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흙이 필요하고요. 얇게 밀어주기 위한 밀대도 필요하고 또 돌아가는 물레도 필요하고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바로 손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 접시의 바닥을 만들어 줄 거라서 네.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 먼저 하실 거예요.
흙반죽이 고루고루 펴지게 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 싶을 때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아, 깔끔하게. 와.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깔끔하게는 떨어지는데 조심할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접시 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보실 거예요. 네. 아. 내 이름도 좋고요. 남기고 싶은 글자도 좋고요. 내 거라고 찜합니다. 원하는 높이, 원하는 재질로 꾸미는 시간.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 가는 대로 손끝에 예술혼을 실어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사라질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영화 사랑과 영혼 보면서 그 로맨틱하게 또 도자기 작업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부터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바로 이 작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게 도예를 시작하게 되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릴 때 보통 인형이나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네. 근데 저는 흙을 가지고 노는 거를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도예에 입문하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방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도자기는 마음가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죠. 마음을 릴렉스 편안하게 가다듬고 원하는 색으로 곱게 색칠까지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럴듯한 그릇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저는 다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어떤가요? 잘 만드셨습니다. 소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음식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여서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가져가면 될까요? 도자기는 가마에서 2번 구워야지 완성이 되는데요. 네.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열흘 정도 말려야지 가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흘이나요? 접시는 800도에서 1차 초벌 후 유약 작업을 하고요. 이후 1250도에서 재벌을 하는데요. 완성된 MC킴의 그릇 어떤가요? 오늘의 추억이 담긴 나만의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사진을 그림으로 남겨보는 추억과 그다음에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추억 두 가지 체험을 한번 남겨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손끝으로 아름다움을 한번 남겨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손끝으로 남겨보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이제 손끝에 집중! 행복했던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고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보세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으로 스트레스 날려보세요. 팍팍! 네,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2가지 취미 활동 잘 살펴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도자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했나 봐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꼭 네. 한번 방문해 봐야겠네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주방 용품에 좀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네. 매일 쓰는 컵, 그릇을 뭔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나왔던 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제 개인적인 셀카가 많아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 공방에 가면 네. 정해진 도안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이 사실 마음에 안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나만의 사진으로 이렇게 도안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맛집이잖아요. 맛집.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희수 씨 같은 경우에도 맛집이 있다면 뭐 어디에 있든 어디 지역에 있든 맞아요. 몇 시간이 걸리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한 뭐 네. 일주일 전에 찾아놓고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잖아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광주인데요. 아마 이 소식 보시면 이번 주말 여행지가 바뀌실 겁니다. 특별한 맛의 여정을 통해 광주의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광주로 떠나보시죠. 아무 가게나 들어가도 맛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식의 고장인 광주.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이름만 봐도 빵집 이름이 자동으로 떠오를 정도로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빵. 수많은 빵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와중에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룡알 빵입니다. 공룡알 빵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선대 사장님이시죠. 프랑스 빵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시기였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바게트라는 빵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달걀 샐러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네, 그 달걀 샐러드를 채워 넣어가지고 나온 게 공룡알 빵이고요. 그 뒤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내용물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식빵 대신 바게트를 이용한 샐러드 빵인 건데요. 오이와 피클, 맛살과 달걀을 넣고 마요네즈에 버무려 아삭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살린 달걀 샐러드를 만든 다음 바게트 안에 채우는데 바게트 역시 공룡알빵 전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게트 안에 아낌없이 꾹꾹 눌러 담는 달걀 샐러드. 샐러드가 쏟아져 나오지 않게 랩으로 잘 감싸주면 공룡알빵 완성! 저희가 8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900개에서 1000개 정도, 그다음에 주말에는 하루에 약 2000개 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굉장히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샌드위치를 드실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룡알빵의 단점을 굳이 하나만 꼽자면 깔끔하게 먹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후두두둑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랩을 이렇게 조금씩 벗기면서 드시는 게 그나마 좀 깔끔하게 드실 수 있고, 또 티스푼으로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먼저 드신 다음에 그 위에 빵 부분 드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점 제한이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광주 지역 향토 기업으로 남길 원한다는 빵집. 덕분에 오직 공룡알빵을 먹기 위해 광주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답니다. 광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빵,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빵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커피인가 주스인가? 가만, 위에 올라간 건 오렌지랑 벌꿀지? 이곳은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형 카페인데요. SNS를 즐겨 한다면 한 번쯤 봤을 법한 곳. 바로 벌꿀을 주인공으로 한 카페입니다. 저희 회사는 양봉 농가들이 사용하는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는 그 벌을 한 56년 했는데 일반인들이 양봉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한 것이 지금 카페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과 꿀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공간. 그 안에는 카페는 물론이고 양봉장과 공방, 정원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카페 그 3층에 보면은 꿀별 생태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앞으로 한 달 후에는 그 완공될 거거든요. 여기 오면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 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벌에 대해 진심인 만큼 카페 메뉴에도 진심. 오랫동안 거래해온 전국의 양봉업체들을 통해 최상급의 꿀만을 받아 사용하는데요. 직접 개발한 최상의 레시피로 음료와 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큼지막한 벌꿀즙과 오렌지를 곁들인 허니브리즈가 이곳의 대표 메뉴.
오직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벌꿀 음료입니다. 저희 벌집꿀의 풍미와 달콤함을 오렌지의 상큼함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그니처 커피 메뉴입니다. 자, 먼저 오렌지 필과 벌집꿀을 연유 크림에 찍어 먹은 후 층층이 쌓인 커피와 꿀우유, 오렌지청을 잘 저어서 마셔주면 되는데요. 한 모금 한 모금이 아까운 맛이랍니다. 허니브리즈랑 곁들이셨을 때 가장 좋은 메뉴는 빵의 다른 맛이 강하지 않고 버터의 풍미가 가장 좋은 저희 기본 크루아상을 곁들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메뉴 외에 다른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을 추천해 드리자면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릭 요거트 시리즈하고, 그리고 설탕을 아예 다 빼고 벌꿀로만 만든 식빵이 있고요. 허니 밀크 케이크라는 저희 시그니처 케이크도 있습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카페로 성장 중. 일단 누구한테 소개시켜 주러 오기도 좋은 곳이고요. 이제 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약간 일반 평소에 먹은 꿀보다 더 건강한 맛이 나고 너무 많이 달지도 않고 다른 디저트랑 뭐 아이스크림이랑도 같이 먹었을 때 좋아요. 매일 마시는 커피가 지겹다면 광주에서만 마실 수 있는 벌꿀 음료는 어떠세요? 오직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마지막은 튀김? 전국에서 이미 튀길 수 있는 건 다 튀긴 것 같은데요. 간판의 캐릭터가 왠지 낯이 익은데 혹시 아귀? 생선 아귀? 아구 후라이들은 아구 순살을 특별한 그 반죽과 숙성으로 바삭하게 튀겨낸 아구 후라이드입니다. 횟집을 12년을 하다 보니까 아구를 튀겨서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상품화 가치를 좀 해보겠다 싶어서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허를 연구를 했어요. 새빨간 양념 옷을 입은 아구찜으로 익숙한 아귀. 양념 없이 순살로만 맛을 내려니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것이 관건이었다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아귀의 식감을 위해 무려 3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해낸 아구 프라이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가족들의 응원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아귀튀김. 고구마에 넓적 당면 튀김까지 곁들이면 드디어 아구 후라이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뜻 보면 게살 튀김 같기도 하고 순살 닭튀김 같기도 하고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취향에 따라서 이제 드시기는 하는데 소금에 찍어 드셔도 되고 그냥 그 자체만 먹어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소스 3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스도 닭소스를 제가 처음에는 해서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소스도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면 괜찮겠다 하고 연구를 했어요. 사실 광주를 대표하는 튀김이라고 하면 양동시장 통닭인데요.
과연 그 맛과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겉도 바삭하고 속도 좀 촉촉하니 아주 먹기도 좋고 맥주 안주에도 굉장히 좋은데 이 속이 더 편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더 자주 제가 이렇게 이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직 광주 사람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구 후라이드. 소문나기 전에 얼른 먹어봐야겠죠? 그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보다 강력한 먹거리의 유혹. 참지 말고 광주로 오세요. 이 영상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네, 먹는 맞아요. 영상만 보면 좀 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영상을 네. 보니까 고칼로리 음식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튀김도 나왔고요. 네, 네. 맛은 좋지만 우리 그래도 운동을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저녁엔 홈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사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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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헬스 트레이너 조우정입니다. 네, 조우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요즘에 다이어트하는 전신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상체 운동을 배워본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슴 운동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가슴 운동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잘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뭐 남자분들이야 네. 멋진 가슴을 만들기 해야죠. 위해서 사나이는 해야 많이들 됩니다. 하시겠지만 자존심. 맞습니다. 네. 이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죠. 이 네. 가슴을 운동을 하면 이 가슴을 열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 반대로 마찬가지 올바른 자세가 되고 가슴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호흡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슴과 어깨 라인을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 뭐 비키니나 어. 아니면 뭐 오픈 숄더 같은 거 네네네. 입었을 때 어깨를 또 미적인 걸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그 옆에서 우리 조우정 선생님과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럼 늘 좀 부각이 되는 게 좀 가슴 근육이란 말이죠. 이렇게 또. 네, 항상 보면서 제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좀 운동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까지는 네, 한 걸음, 한 걸음. 네, 한 왜 걸음 정도. 그러냐? 네.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 네. 그냥 맨몸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죠.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저처럼 건장한 남자나 우리 송민서 MC처럼 네. 건장한 남자분들은 네. 충분히 푸시업을 할 수 있지만 네. 젊은 여성분들이나 우리 시청해 주시는 뭐 어머니 아버님들은 사실 정자세로 푸시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어렵죠. 저는 한 개도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많은- 할 수 맞습니다.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레벨을 2단계로 또 나눠 주셨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오늘은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네. 2가지 정도 레벨을 만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벨 팔굽혀펴기부터 바로 배워볼까요? 네, 제가 먼저 시범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엎드린 자세잖아요, 푸시업은. 근데 오늘은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 그래서 무릎을 땅에 준비 자세를 하실 때 엉덩이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셔서 옆에서 봤을 때 딱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양손은 어깨보다 넓게 잡아주세요. 네, 왜 넓게 잡아야 되죠? 어깨를 만약에 손을 좁게 잡게 되면 네. 우리 각도가 이렇게 좁게 들어오시게 되면 네. 가슴보다는 이 삼두개입을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팔 쪽에. 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줌으로써 가슴 개입을 좀 더 많이 들어오게끔 네.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는 내려갔을 때 내 손의 위치가 어깨보다 아래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깨랑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기보다 어깨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푸시업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등을 날개뼈라고 하죠. 여기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이거는 잘못된 동작입니다. 그렇습니까? 쭉 밀어준 상태에서 등을 모으지 않는 선에서 푸시업 동작이 이루어지시면 정확한 자세가 될 겁니다. 다시 올라와서 호흡은 후, 한 번 더 후 올라와서 하는 후.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굽혀펴기 그 1단계 자세를 그럼 저희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분 좋습니다. 제가 자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무릎을 땅에 대고. 손을 조금 더 앞쪽에 대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낮춰서 몸을 일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지. 정지 낮춘다라는 됐습니다. 게 좀 그 몸을 좀 위쪽으로 가면 낮추시네요. 맞아요. 네. 위쪽이다, 뭐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손 어깨 넓이만큼 조금 더 벌려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자, 할 우리- 수 있을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자, 시작.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업. 그렇죠. 올라올게요. 자, 하나, 좋아요. 다시 다운. 오, 희수 씨 하는데요? 업. 올라올게요. 그렇죠. 다시 셋. 업. 자, 여기 조금만 잡아드릴게요. 네. 다시 넷. 좀 내려가 볼까요? 업.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우리 다시 업.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업. 무릎은 서로 붙이는 게 좋습니까? 붙여도 되고 네. 이렇게 어깨 넓이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시게 상관없군요. 해주시고 우리 엉덩이 낮춰주시고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자, 시작. 잡아드릴게요. 업 올라올게요. 바로 휴식. 저는 그래도 뭐 안 내려갈 줄 알았는데 조금은 내려가기는 네, 맞습니다. 하네요. 되는데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민수 씨에 비하면 정말 조금 내려갔잖아요. 네, 네, 네. 이 정도만 내려가도 괜찮긴 한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가능한 만큼만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작은 몇 번 정도 조금 반복을 하면 좋을까요? 기본 가능하시면 10회에서 많게는 한 20회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3에서 많게는 4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하는 방법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시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엎드린 자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 줄게요. 그다음에 발끝은 딱 세워서 꽂아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어깨보다 아래쪽, 그다음에 어깨보다 넓게 잡아주시고 약간 웨이브 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먼저 보여드리면 상체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올려줄게요.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다시 네. 엉덩이 살짝 내리면서 다운. 요게 이제 연속 동작으로 보시면 후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웨이브를 탄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 중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하면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바닥에서 하시면은 사실 이 손목을 많이 이렇게 꺾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손목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횟수를 조금 낮춰서 네. 진행을 하시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등, 아까 말씀드린 거, 등을 이렇게 꽉 조아주는 동작을 최대한 핀 상태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 그 두 가지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두 번째 버전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세가 여기였나요? 완전히 엎드려. 엎드려서. 그렇죠. 완전히 엎드려 주시고 발끝을 세워서 딱 꽂아줄게요. 바닥을. 그렇죠. 좋습니다. 딱 그냥 고정을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팔은 어깨보다 아래쪽 넓게 해주시고 넓게. 여기서 이제 올라오실 때 무릎이 최대한 안 접히게 무릎을 핀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올라올게요. 상체 업. 엉덩이 들어주시고 이때 엉덩이 여기 같이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주세요. 그렇죠. 다시 엉덩이 살짝 내리면서 상체 내려주시고 다시 업. 자, 이제 외부 타듯이 쭉 올라올게요. 달라요. 그렇죠. 다시 내려갈게요. 우리 5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힘든데요? 셋. 쭉 올라올게요. 그렇죠. 다시 내려가고. 희수 씨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다시 업 올라올게요. 쭉 밀어주시고 엉덩이 들고 다시 다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업 올라올게요. 쭉. 굿.
시선은 상관없습니까? 바닥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시선은 바닥을 봐야 되군요. 네, 맞습니다. 오, 희수 씨, 일어나세요. 네. 네. 이렇게 5번 정도 진행해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푸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그래도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작은 그럼 몇 번 정도 반복을 이것도 해볼까요? 마찬가지 한 10회에서 많게는 20회 정도 동일하게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좀 합쳐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 번에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몇 회 정도씩 해볼까요? 그럼 우리 8회 정도씩만 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네. 첫 번째 동작부터 한번.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무릎 대고 해주시는 거죠. 양손 넓게 잡아주시고, 자, 몸이 위쪽 앞쪽으로 쭉 보내줄게요. 그렇죠. 자, 준비. 자, 시작. 자, 올라와서 호흡 뱉을게요. 후. 하나. 우리 햄 잡아드릴게요. 네. 업.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다시 다운. 오늘 희수 씨 운동 제대로 하십니다. 자, 셋. 다시 업. 저도 올라올게요. 제니 어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오늘 자, 어깨 운동이었습니까? 다시 가슴 업. 운동 아니었나요? 자, 2개 더 해볼게요. 다시 가슴이 또 다운 펴져야 내려갔다가 되니까. 혼자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운. 업. 바로. 자, 호흡 한번 해주시고.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동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완전히 요거는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양손 가슴 옆쪽 어깨보다 좀 아래쪽에 둘게요. 발끝 세워 꽂아주시고, 네. 자, 상체 업, 엉덩이 업. 자, 하나, 웨이브 오케이, 느낌. 후, 다시 내려갈게요. 다시 들 올라와서 호흡 후, 다시 다운, 다운. 다시 셋. 후, 그렇죠. 자, 내려갈게요. 다시 넷, 쭉 올라올게요. 야! 자, 5, 오, 좋아요. 내려갈게요. 우리 3개만, 힘드셔도 3개만. 하나. 오케이. 다시 다운. 우리 이쁜 어깨를 위해서 업, 올라갈게요. 후. 우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내려갔다. 하나, 둘, 업. 호흡. 후. 좋습니다. 희수 씨. 이거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웃기면 집중이 흐트러지잖아요. 운동이 그만큼 잘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만큼 가슴 네.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뭐 잠깐이지만 네. 가슴 운동이 지금 살짝 좀 올라온 듯한 느낌이 봤거든요. 네. 아주 좀 잘 되셨네요. 달라진 느낌이 한 걸음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좋습니다. 되셨네요. 네. 그런데 제가 연속 동작을 하다 보니까 느낀 네. 건데 그 등을 완전히 쫙 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꾸만 이렇게 오므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게 우리 뭐라고 할까요? 사람 신체 구도상 네. 우리가 어쨌든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깨에 결림이 좀 생길 확률이 높으세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아프진 않겠지만 네. 이게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등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하려고 하시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가슴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가슴 근육을 키우면서 자세까지 좀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운동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조우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운 이 운동 내일 하자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ive now! 네, 우리 지역 충주시에서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충주시 어린이 환경생태학교가 개강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2번째를 맞은 환경생태학교는 호암생태전시관 인근에 5년생 금강송 소나무 100그루를 심고요. 와우. 또 호암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탐방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이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 보니까요. 이 곤충 채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봉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 놀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많은 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재미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현재 4월에서 5월 신청은 마감이 됐고요. 6월에서 9월 과정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네.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지난 주말에 개최했던 제3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 소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5분에 더욱더 유익하고 활기찬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